안녕하십니까, 최세일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날씨도 무척 더운데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오늘서부터 이제 배우고 앞으로 한 3-4강의 정도만 더 배우면 여러분들이 이제 시장에서 우리가 그 동향 분석에서 핵심으로 얘기하는 캔들 패턴들은 거의 다 배우시게 됩니다. 분명 휴가 안 가신 것보다는 효과가 있으실 거예요. 좀 시장에 대해서 좀 시원한 감이 들 겁니다. 조금만, 요즘 우리가 조금만 더워도 조금만 참으면 신선한 공기 오잖아요. 그죠? 조금 있으면 이제 시원해지겠지. 이런 생각으로. 강의도 마찬가지예요. 조금 답답하시더라도 조금만 더 참으면 이제 알아지겠지 하고 그래 천천히 좀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강의를 하다가 한 문제를 안 했어요. 지금 앞에 보시는 이 문제를 우리가 안 했고, 여러분들이 이제 기본 캔들들은 다 아실 거예요.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단일 캔들에 대해서 다 배웠습니다. 그래서 오늘서부터는 복합 캔들 들어간다고 했죠. 그 단일 캔들의 마지막이에요. 아래 그림으로 판단할 수 있는 시장의 상태가 어떨까요? 하는 건데, 이 단일 캔들 하나가 뭡니까? 저 캔들이 뭐예요? 캔들 이름을 묻는 거죠. 저랑 웬만하면 눈 안 마주치려고 하지 마시고요. 질문할 때 이렇게 평상시 보시다가 질문하면 눈을 안 마주치려고 그래요. 그죠? 이렇게 바로 질문할까봐. 마주쳐도 돼요. 당연히 모르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논리라든가 이론 같은 거 한 번 들어서 알 수가 없잖아요. 그죠? 반복해야 돼요. 인버티드 해머예요. 그럼 우리가 단일 캔들에서 여러분들한테 예전에 그런 강의, 단일 캔들에서 색깔이 중요합니까? 단일 캔들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몸통이냐? 그림자냐? 몸통의 크기가 어떻게 되냐 하는 거고, 지금 보고 계시는 게 단일 캔들로 보면 인버티드 해머예요, 이게? 확실합니까? 네. 혹시 그러면 여기 그림에서 보면 밑에서 올라왔잖아요. 그죠? 캔들을 볼 때 항상 추세부터 보라 그랬죠. 그러면 이거는 여러분들 뭡니까, 그러면? 이게 인버티드 해머면 이거는 뭘까요? 걔도 인버티드 해머 이럽니까? 이거 지난 시간에 기억나세요? 저 주가 분석할 때는 그 캔들도 중요하지만 이전 추세가 어떻게 됐냐가 중요한 거예요. 혹시 이게 인버티드 해머고 이게 슈팅 스타는 아닌지 좀 마음을 바꿔보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그럼 아니 이게 아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인버티드 해머라 그러셔서 혹시 이게 슈팅 스타고 이게 인버티드 해머라고 마음을 바꿔보실 생각은 없으세요? 바꾸셔야 돼요. 이게 인버티드 해머고 이게 슈팅 스타예요. 예, 그러면 이게 인버티드 가끔은 바꿀 필요도 있어요. 우리가 뭐 마음을 바꾼다 그래서 비겁한 거 아니잖아요. 그죠? 이게 슈팅 스타예요. 근데 슈팅 스타인데 이 캔들의 몸통보다 그림자가 더 기니까 이전의 추세가 상승 추세였으니까 올라가던 주식이 매도 압력을 받고 있는 거죠. 근데 사실 여기서 이 몸통이 그림자보다 더 컸다 그러면 매수 압력이, 매수의 힘이 더 큰 거겠지만 지금 보면 슈팅 스타나 인버티드 해머나 그림자가 몸통보다 2-3배 이상 커야 된다 그랬죠. 길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보면 그림자가 몸통의 2배, 3배죠. 그러면 지금 이렇게 슈팅 스타가 연속해서 3번 정도 이렇게 막 생기고 있으면 지금 이 시장 상태가 어떤 상태라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매수세가 엄청나게 강한 시장입니까? 예. 주가는 올라가고 있지만 매도세가 지금 계속해서 나오니까 여러분들은 뭐 해야 돼요? 그 매도세가 없어질 때까지 계속 사야 됩니까? 아니요. 팔아야 됩니까? 예. 준비를 해야죠. 준비. 그러면 여기서 셀 타이밍이 어디가 될까요? 바이 타이밍, 이제 매도 타이밍이 어디가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이게 슈팅 스타면, 네, 이 부분이 하향 돌파되면 이제 셀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공식을 하나 드리죠. 캔들 하나인 단일 캔들은 심리를 나타내는 거예요. 심리. 그러면 이 심리는 지금 매도 심리들이 강하다는 상태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배우실 캔들은,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시장이 매도 압력이 굉장히 강하겠구나. 이제 이 주식을 팔지는 않더라도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사가는 운은 범하지 말아야 되겠죠. 네, 고점에 물량 소화해 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 일반인들이 시장에서 유동성 공급을 엄청나게 하잖아요. 그죠? 그런 걸 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까지가 지금 단일 캔들이었고 지금 곧 이어서 이제 복합 캔들로 들어갑니다. 두 개의 캔들로 들어갑니다. 두 개의 캔들. 우리가 여러분들 지난번에 그 한 달치 데이터를 한 캔들로 만들어 봤죠. 그러면 지금서부터 복합 캔들이 나오면 그걸 또 두 개의 캔들 하나의 캔들로 바꾸는 작업을 하면서 그 두 개의 캔들이 무슨 의미인지를 알아갈 거예요. 가도 됩니까? 네. 자, 복합 캔들의 심리들은 하나의 캔들이 심리라 그랬어요. 두 개의 캔들은 예고를 하는 겁니다. 예고. 나 지난 심리가 이래서 그 다음 나 지금은 또 어떻게 갈 거야 하고 하나의 캔들 심리, 두 개의 캔들은 예고예요. 세 번째 캔들은 타이밍입니다. 타이밍. 그러니까 심리, 예고, 타이밍 이렇게 잡으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이 지금 두 개의 캔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나오는 캔들들은 뭐겠어요? 예고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예고는 뭐든지 이렇게 임팩이 강하죠. 여러분들 영화 예고편 보면 한 편 다 보는 거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이 캔들도 예고하는 건 향후 흐름을 다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첫 번째 갑니다. 피어싱 라인하고 다크라우드 카바인데 피어싱 라인이 저기 뭐냐면 요즘 여성분들 여기 귀 뚫고 이러면 피어싱 한다 그러죠. 피어싱. 예. 그 의미예요. 그래서 그 시중에 나와 있는 책에 보면 관통형 이렇게 얘기하죠. 이렇게 귀를 이렇게 관통으로 해서 귀걸이 할고 예. 그럴 때 이제 사용하는 용어인데 저게 어떤 식이 되냐면 피어싱 라인의 심리를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드려요. 보면 캔들 공부할 때 가장 중요한 건 그 캔들이 나타나기 이전에 추세가 어떻게 됐냐를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 그랬죠. 여러분들이 다 아시겠지만 제가 반복해서 계속 질문합니다. 차트를 딱 열었을 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될 게 뭐라고요? 네. 그 다음에 확인해야 될 게 뭐라고요? 예, 고점, 저점. 그 다음이 캔들이에요. 예, 그 다음이 캔들 확인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갭하고 고점, 저점 파악하는 건 무조건 기본입니다. 그러면 봅시다. 이전의 추세가 하락 추세였어요. 하락 추세 때는 여러분들이 공부하신 대로 화이트 캔들이 생길 확률이 높습니까? 블랙 캔들이 생길 확률이 높습니까? 블랙이에요. 시가보다 종가가 점점 낮아지죠. 그럼 여기도 보면 블랙 캔들이 이렇게 생겼어요. 블랙이 생겼는데 당연히 블랙 캔들이 생겼으니까 주가가 더 심리적으로 보면 하락을 해야죠. 하락을 해서 그 다음날 갭하락을 했어요. 갭이라는 건 뭐예요? 심리의 압축. 그러니까 나 그 방향으로 갈 거야 이러고 아침에 시가 때는 갭하락을 하는 거예요. 갭하락을 했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상황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바뀌기 시작하면서 갭이 메워져요. 갭하락했던 게 갭이 메워지면서 이전 블랙 캔들이 있죠. 블랙 캔들이 요 기준이 중요한데 블랙 캔들의 50% 이상에서 종가를 마무리해 버립니다. 화이트 캔들로. 이게 뭐냐면 이게 왜 이게 그 중요한 반전 캔들이냐고 하면 이게 그런 거죠. 매도 압력이 여러분들 보면 저가에 무서워서 과감하게 살 사람들이 거의 없죠. 예. 그러면 모두 다 팔고 싶어 하는 이 시점에 저점에 갭까지 나왔는데 누가 사고 싶겠어요? 근데 누군가 하여튼 사서 강하게 올려서 이 하락 추세에 어제까지 팔던 매도세의 절반을 회복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제 이거 절반 이상은 잘못 파는 거죠. 일단은 진 게임이에요. 이걸 우리가 피어싱 라인, 관통한 거예요. 관통. 예. 아래서 위로 팍 하고 이 공간을 메워버린 거예요. 그러면 갭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갭은 심리의 압축이라 그랬고 갭은 지속형이라 그랬습니다. 근데 지속을 시키지 않고 갭으로 시작해서 그 갭을 메워 들어오면서
이전에 매도한 매도의 크기의 50% 이상을 회복했다 그러면 굉장히 큰 매수세가 지금 들어온 거예요. 근데 캔들 두 개가 뭐라고요? 예고. 타이밍이 아니죠. 그러면 우리가 이런 반전 캔들이 생겼을 때 뭐 해야 돼요? 준비를 해야 돼요. 그러면 자, 바이 타이밍은 어떻게 될까요? 매수 타이밍은 당연히 요거 넘으면 매수 타임 잡겠지만 일단은 앞에가 여기까지가 매도의 힘이잖아요. 그죠? 매도의 힘이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선택하시면 돼요. 이게 이제 첫 번째 바이 신호일 수도 있고요. 여기가 두 번째 바이 신호일 수도 있는데 나는 좀 성격이 도전적이야. 이러시는 분들은 첫 번째 바이 신호를 택해도 돼요. 근데 조금 내가 안정성을 좀 확보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두 번째 마지막 매도 세력들이 완전히 소멸됐다라고 판단하는 시점에서 바이를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얘가 이 이후에 가격이 이 바이 2 시점보다 올라온다는 얘기는 마지막에 팔았던 매도 세력들이 다 손해본 거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이게 소멸될 때까지 타이밍을 잡든지 조금 빠르게 가신다면 이 화이트 캔들의 고점을 돌파할 때 사시든지 하시면 됩니다. 자, 스탑은 우리가 어떻게 잡을까요? 손절매는? 예, 여기 저점에다가 스탑 로스를 잡아야 됩니다. 항상 그 매수 주문이 들어가기 전에 스탑 로스가 같이 들어가야 돼요. 그죠? 왜냐하면 나는 이거 오를 거라고 사는데 안 오르고 내리면 내 생각이 잘못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대비해 놓는 거고, 또 중요한 건 이게 화이트 캔들이잖아요. 그죠? 화이트 캔들이니까 이게 뭐예요? 이게 공부 복습 안 하십니까? 이게 지지 구간이죠. 예, 지지 구간이니까 예를 들어서 손절매가 중요한 이유는 이 이후에 지지 구간이 이렇게 강력한 매수의 힘이 있는데 얘가 이걸 극복 못하고 이렇게 내려온다는 얘기는 이 지지의 힘, 저점에서 강력하게 사들어왔던 이 매수보다 더 강력한 매도세가 아직까지 존재한다는 거니까 우리가 절대 사서는 안 되는 거고 도망 나가야 되는 거예요. 저점이 깨지면. 자, 그러면 이 두 개의 캔들을, 이게 지금 복합이잖아요. 두 개니까. 그죠? 하나의 캔들로 만들어 보죠. 캔들을 만들 때 가장 중요한 게 시가, 고가, 저가, 종가라 그랬잖아요. 자, 이 두 개의 캔들에서 시가가 뭡니까? 여기죠. 맞습니까? 예. 시가, 저가가 여기죠. 네. 여기고, 종가가 여기죠. 예. 고가가 여기, 시가이자 고가가 여기에요. 우리가 지금 이 그림으로, 저기는 그림자가 있는데 여기는 그림자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종가는 여기니까 여기까지 이렇게 와보면 종가가 여기서 마무리됐고 얘가 아래 그림자가 되는 거고 여기가 블랙이죠. 요 한 캔들로 만들 수 있다는 거 이해 가십니까? 이 두 개의 캔들이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거 이해 가세요? 다시 설명이 필요하신 분? 다시 설명이 필요하신 분? 네. 아, 이거 계속 만들 거니까 이 설명을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 자, 캔들에서 자, 시가를 먼저 그려야 되잖아요. 그럼 여기다가 고가도 그립시다. 우리가 여기에 그림자가 이렇게 있다고 해요. 예? 그림자가 여기 이렇게 있다고 하죠. 저기처럼. 그 왜 두 개의 캔들을 하나로 만들려고 제가 노력합니까? 보다 쉽게 판단하기 위해서요. 왜냐하면 20개 캔들을 하나로 해놓으면 시장 판단이 쉬워지잖아요. 예. 그래서 일봉 보는 것보다 월봉 보는 게 더 쉽고 주봉보다 월봉 보는 게 쉽고 그런 거예요. 그러면 자, 캔들에서 시가, 고가, 저가, 종가가 있다 그랬으니까 시가죠. 예, 일단 그 다음에 시가하고 동양 분석에서는 종가가 가장 중요해요. 예? 시가하고 종가. 그래야지 캔들의 색깔이 그려지거든요. 그럼 여기가 시가잖아요. 블랙이니까. 그 다음에 종가니까 이게 둘째 날이니까 여기가 종가잖아요. 근데 시가가 종가보다 크니까 블랙이겠죠. 그러면 여기에 시가가 그려지고 여기에 종가가 그려지니까 일단 여기 시가하고 종가 사이가 몸통이죠. 예, 몸통이니까 얘가 블랙이에요. 블랙. 예. 그 다음에 고가 위에다 그리면 되고 요 저가까지가 여기가 꼬리가 아니고 그림자죠.
그러면 이 피어싱 라인을 한 캔들로 이렇게 그리니까 올라갈 확률이 높습니까? 내려갈 확률이 높습니까? 예, 그 다음에 우리가 요거 해머라고 배웠죠. 예, 그러면 해머의 바이 시점이 어디라고요? 매수 시점이 고점 돌파할 때죠. 여기가 바이 시점이니까 아까 이 두 개 캔들 그래 복잡한 것도 한 개로 만들어 놓으니까 단순하고 명확해지는 거예요. 이거 플러스 뭘 더 공부하라고요? 확실하려면 바이 시점이 확실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거래량 필요. 거래량. 볼륨. 네? 왜 그러냐면 씨름 선수가 힘이 더 세겠어요? 제가 더 세겠어요? 그럼요. 거래량도 많은 게 더 파워가 있겠어요? 작은 게 파워가 있겠어요? 많은 게 파워가 있는 거예요. 거래량까지 받쳐진다면 확실한 거다. 이게 패턴 이름이 뭐라고요? 피어싱 라인, 관통, 그 갭을 관통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자, 이게 저점에서 이전 추세가 하락 추세였어요. 그죠? 이런 게 생기면 준비를 해야 돼요. 올라갈 가능성이 있겠구나. 이렇게 준비를 하고 그 다음 캔들로 가면 다크클라우드 커버입니다. 다크클라우드 커버가 뭐냐면 다크클라우드 커버, 어두운 구름이 확 몰려오는 겁니다. 어두운, 그래서 흑운형 이렇게 뭐 번역을 해서 책을 쓰잖아요. 어두운 구름이 몰려오면 비 올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비 오면 옷이 다 젖잖아요. 굉장히 불쾌해집니다.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보죠. 여기서 여러분들 아까는 하락 추세였고 지금은 상승 추세가 돼요. 상승 추세일 때는 화이트 캔들이 생길 확률이 높습니까? 블랙 캔들이 생길 확률이 높습니까? 화이트. 당연히 이제 매수세가 딱 이렇게 생겨서 나 이제 계속 올라갈 거야. 그러는 겁니다. 근데 그 다음날 아침에 갭까지 생겨요. 이야! 갭은 뭐요? 심리의 압축, 지속형이라 그랬죠. 근데 이게 갭이 다시 오후에 메워지면서 블랙으로 시가가 갭이었다가 종가가 이전 갭까지 메우면서 블랙 캔들이 되는 거예요. 블랙 캔들. 이게 제가 지난번에 TV를 보니까 빨간색하고 파란색이 잘 안 보여서 방송 보시는 분들이 그래서 좀 진하게 쓰려고 그래도 제가 힘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갭이 메워졌어요. 예? 지난번에 우리 갭 공부했을 때 갭이 메워지면 추세가 반전될 확률이 있다 그랬잖아요. 되면서 종가가 이전 화이트 캔들 몸통의 50% 이하에서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절반의 의미가 뭡니까? 예? 절반의 의미가 뭐예요? 그렇죠. 균형이에요. 그래서 왜냐하면 49%하고 51%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보면 2%밖에 차이가 안 나지만 우리가 시장에서 미치는 영향은 판도가 바뀌어요. 판도가. 그러니까 이것도 50%를 이렇게 매도의 힘이 되밀고 있다는 얘기는 모두가 지금 상방향으로 가는 강력한 매수세 속에서 매도세가 웬만하면 여러분들 주가 올라가는데 팔고 싶지 않죠. 근데 갭까지 생겼는데 갭을 메우는 매도세가 나왔다는 얘기는 강력한 매도세에 부닥쳤구나, 이제 부닥치고 있구나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두 개의 캔들이 뭐라고요? 네, 복합이 뭐예요? 하나의 캔들이 심리, 두 개의 캔들은 예고날 때 우리 예고편 볼 때 극장 가서 예고편 볼 때 돈 내는 거 아니잖아요. 본방이 나왔을 때 돈 내는 거죠. 그럼 주식시장도 예고한다 그래서 즉각 움직이면 안 되는 거예요. 뭘 해야 돼요? 준비하는 거죠. 그럼 준비를 하게 되면 자 여러분 셀 타임은 이쪽에다 잡는 게 이게 마지막 매수세가 붕괴될 때 잡는 게 가장 안정적이고 좀 내가 도전적인 사람들은 어제 저점을 붕괴시키는 시점에서 셀을 잡으면 되겠죠. 요거 이해갑니까? 근데 나왔어? 그럼 이 상승 추세들이 야 매도세가 어느지 테스트 해볼까? 이러고 만약에 확 사서 다시 올라가면 이전 고점을 다시 주가가 이후에 돌파하면 이거는 뭐예요? 다시 강하게 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거꾸로 보면 여러분들이 이해가 손절매는 밑에 내려가면서 계속 손절매를 하다 보니까 윗방향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는 모양인데 이것도 스탑로스예요. 이거 이해 가세요? 예. 왜냐하면 고점일 줄 알고 팔려고 했는데 얘가 다시 올라가니까 하락 반전이 아니고
상승 지속이라고 판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 가세요? 네. 그러면 요걸 한 캔들로 만들어 보죠. 자, 우리가 요걸 또 그림자도 이렇게 한번 만들어 그림자입니다. 꼬리 아니에요, 꼬리. 자, 만들어 보면 여러분들이 그려 보세요. 저 쳐다보지 마시고. 자, 시가가 어딥니까? 요거죠. 네. 이제 캔들을 그릴 때 시가하고 종가를 알면 되죠. 그죠? 종가가 여기죠. 이 두 개의 캔들은 복잡한데 종가가 여기잖아요. 그럼 여기 몸통 아닙니까? 시가보다 종가가 크니까 화이트가 되는 거죠. 블랙이 아니에요. 이게 이제 화이트입니다. 빨간색이 지난 시간에 저 TV 보니까 안 보이더라고요. 이게 빨간색이 된 거예요. 고가가 여기잖아요. 그러니까 고가 그리고 저가까지 그림자 그려주면 이게 한 캔들 맞습니까? 네. 예, 이 캔들 이름이 뭐예요? 아니 저 한 캔들 이름이 뭐예요? 슈팅 스타잖아요. 그죠? 이 두 캔들은 다크라우드 카바, 한 캔들 두 다크라우드 카바를 하나로 옮겨 놓으니까 슈팅 스타. 그러니까 여러 가지 복합 캔들들을 하나로 만들어 놓으면 여러분들이 이미 이전 시간에 단일 캔들들은 다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분석이 쉬워지는 거예요. 여러 개 캔들을 한 개 캔들로 계속해서 만드는 연습을 하세요. 그러면 여기서 다크라우드 카바 하늘에서 이게 하락 추세에서 주가가 올라왔으니까 고점에서 먹구름이 끼면 어떻게 돼요? 주가가 하늘에서 먹구름이 끼면 비가 막 오는 거예요. 이렇게 비가 막 위로 안 오죠. 아래로 간다니까 비가 아래로 가는 거예요. 이게 내려가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복잡한 것도 한 캔들로 만들어 놓으면 슈팅 스타니까 내릴 가능성이 높고 슈팅 스타의 손절매 시점은 저점이 되신다는 거 아시죠? 네. 피어싱 라인과 다크라우드 카바요. 서로 반대되는 캔들입니다. 목소리가 어떻게 적습니다. 이해 안 가시면 즉각 안 간다고 말씀하시면 돼요. 네. 자, 다음 캔들로 넘어가죠. 저기도 시가가 S1, 2가 아니라 S1이 돼야 되잖아요. S1. 두 개니까 완으로 가죠. 네. 완. 자, 그 다음에 이제 인걸핑을 갑니다. 인걸핑. 인걸핑이 이게 무슨 의미냐면 이렇게 감싼다는 의미예요. 감싸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인걸핑 한다 이런 건데 인걸핑 패턴은 두 가지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불리시하고 베어리시를 강세와 약세 구분한다라고 배우셨죠. 그러면 인걸핑도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불리시 인걸핑하고 베어리시 인걸핑이 있어요. 장악형, 우리가 장악한다는 감싸는 거. 그러면 여기서 보죠. 일단 불리시 인걸핑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하락 추세여야 돼요. 근데 캔들이 하나가 이렇게 생기는 겁니다. 작은 캔들이 이제 블랙이 생겼어요. 블랙이. 근데 그 다음날 당연히 개파락을 하든지 일단은 하락 추세니까 주가가 하락할 거 아니에요. 그죠? 적어보지 말고 제 설명을 들으세요. 이거 앞만 봐도 집에 가서 펼쳐놓으면 이게 뭐야? 이럽니다. 그러니까 제 설명을 들으시는 게 훨씬 이해력이 빠를 겁니다. 자, 개파락했어요. 근데 그 다음날 약세장에 이전 캔들을 이렇게 감싸는 화이트 캔들이 생기는 거예요. 네? 네. 굉장히 강력한 매수의 힘이 생긴 겁니다. 이걸 bullish engulfing 이렇게 얘기하고요. 서양의 우리가 이게 지금 동양 공부하잖아요. 네, 동양 공부하는 거고 서양 기법에서는 이걸 키리버살이라고 합니다. 이거 중요한 이제 얘네들은 타이밍으로 잡는 거죠. 서양 분석에서는 이걸 키리버살이라고 해요. 이게 저희가 제가 하여튼 뭐 영어를 잘해서가 아니고 이거 원어를 가능한 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여러분들도 나중에 용어상 이제 혼동이 없을 것 같아서 하는 건데 키리버살이 동양에서는 인걸핑 패턴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거 생각해 보세요. 매도세를 감싸는 강력한 화이트 캔들이 생겼으니까 매수세가 굉장히 강한 거죠. 그 다음날 바이가 여기가 되겠죠. 이건 뭐 1차고 2차고 없는 거죠. 이거 넘어서면 바이 시점이 되는 거죠. 자,
재밌는 거. 이걸 그러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서양에서는 키 리버살 데이 혹은 아웃사이드 데이 그럽니다. 여기가 인이고 여기가 아웃이에요. 네, 아웃사이드 데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자, 요걸 일단 바이로 잡으시고 요걸 여러분들한테 숙제 하나 내죠. 요걸 하나의 캔들로 만들어 보세요. 이제 막 헷갈립니다. 그러면 자, 여러분 숙제입니다. 숙제고 저거 하나의 캔들로 지금 당장 만드시고요. 저는 네,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분리싱글핑 숙제 낸 거 확인하겠습니다. 그러신 분. 이거하고 차이가 나던가요? 차이가 났습니까? 네, 이거하고 똑같은 건가요? 예. 분리싱글핑은 한 캔들로 바꾸면 그냥 이거예요. 아시죠? 예. 이 웅성웅성한 거 보니까 뭔가 이거 내가 왜 이렇게 했지? 뭐 이런 거. 저거 하나예요. 예. 자, 근데 이제 중요한 거, 분리시 패턴은 서양에서는 동양 분석하고 서양 분석이 두 개가 있잖아요. 서양 분석에서는 저걸 키 리버살 데이라고 한다는 거와 저걸 아웃사이드 데이라고 한다 그럽니다. 왜 서양 그걸 외워야 되냐면, 알아야 되냐면, 그게 그 서양 분석에서는 타이밍입니다. 타이밍. 그러니까 동양 이제 서로 보는 게 틀리니까 우리는 분리싱글핑 이렇게 얘기하지만 서양에서는 키 리버살 데이, 아웃사이드 데이. 좀 이따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베어리시로 가죠. 이번 시간에는. 요거 뭐 어차피 계속 지금 비교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려드리잖아요. 그죠? 자, 그럼 베어리 싱글핑은 이전의 추세가 베어리시니까 상승 추세였겠죠. 상승 추세에서는 화이트 캔들이 많이 생기겠죠. 그죠? 예. 그 다음날 갭 상승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갭을 이렇게 상승했다가 와, 굉장히 강한 것 같아. 후끈후끈 빠이! 이랬는데 집에 갈 때 쫙 이렇게 해버립니다. 고점에서 블랙이 생겼다는 얘기는 뭐예요? 매도 압력이 굉장히 크게 지금 발생했다. 그 매도 압력이 크게 발생하면 그 매도세가 없어질 때까지 계속 사야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준비를 해야죠. 즉각하면 안 돼요. 준비. 그럼 자, 이렇게 되면 이걸 이제 베어리 싱글핑 이렇게 해요. 저기서 보면. 그러니까 상승 추세에서 마무리되는 과정, 이것도 인걸핑이니까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인걸핑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매수세를, 화이트가 매수세잖아요. 그죠? 매수세를 매도세가 확 감쌌어요. 그러면 이제 감싸진 매수세는 숨을 못 쉬는 거죠. 그 격투기 보면 이렇게 조르기 하면 탁탁 이래갖고 항복하잖아요. 그러니까 매수세가 항복할 확률이 큰 거죠. 매도 타이밍은 어딜까요? 여기가? 예, 여기가 셀 타임이죠. 그죠? 예. 만약에 그리고 이게 이제 내려갈 줄 알았는데 올라갈 수 있는 환경은 얘가 고점을 돌파하면 예, 다시 바이 신호가 되는 거고 이 매도세가 야, 잘못 팔았다. 매수세가 무지하게 센 것 같아. 이러고 다시 삽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더 올라가요. 예, 그러니까 요걸 베어리 싱글핑, 또 서양에서는 뭐라 그런다고요? 키 리버살 데이. 키. 예. 시장의 키다 이런 얘기예요. 키 리버살 데이, 아웃사이드 데이. 바깥쪽에서 크게 생겼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요거 보고 이제 문제 풀 거예요. 카운터 어택 라인이라는 게 있어요. 카운터가 뭐예요? 복싱 좋아하십니까? 예? 복싱에 보면 코너에 몰리다가 한 방 카운터 잘 치면 상대방이 퍽 하고 쓰러져서 얼떨결에 이기는 거죠. 그거 알아요? 뭐 스포츠 우리 격투기 같은 거 보면 맨날 지던 사람이 어쩌다 한 방 이렇게 했는데 상대방이 맞고 KO 돼가지고 얼떨결에 우승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은 현상이에요. 카운터 어택 하는 거예요. 자, 봅시다. 와, 홍수환 선수는 잘했죠. 부러운 분이죠. 자, 하락 추세입니다. 그죠? 하락 추세니까 블랙 캔들이 생기겠죠. 예. 블랙 캔들은 매도 압력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 매도 압력이 쫙 생겼어요.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우리가 하루 이틀 공부했을 때 예전에 뭐라 그랬어요? 블랙 마르보즈가 생겼을 때 적극적으로 바이해야 된다 그랬죠. 네? 블랙 마르보즈 생겼을 때 적극적으로 매수해야 됩니까? 예, 매수하는 둘 중에 하나라 그랬습니다. 예, 배짱이 세거나 돈이 많거나 블랙 마르보즈 나오면 절대 시장에 진입해서는 안 된다 그랬습니다. 근데 그 다음날 갭하락을 하는 거예요. 갭하락을 하니까 갭은 지속성이고 심리의 압축이라 그랬어요. 하방향으로 확 압축이 됐었는데 종가 때 그래? 이러고 이제 쫙 매수세가 올라와서 거의 전날에 종가와 종가가 거의 비슷하게 끝나는 겁니다. 아까 피어싱 라인하고 비슷하죠? 피어싱 라인하고 차이점이 뭐예요? 지난 시간에 피어싱 라인은 이 블랙 캔들의 50% 이상을 회복하는 거고 이 카운터 어택 라인은 종가와 종가가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불리시가 힘이 피어싱 라인이 힘이 세겠어요? 이 카운터 어택 불리시 카운터 어택 라인이 힘이 세겠어요? 매수세가? 예. 피어싱 라인이 훨씬 세겠죠. 그럼 둘 중에 종목이 있으면 뭐 사야 되겠어요? 피어싱 라인 사야 돼요. 그럼 피어싱 라인이 세겠어요? 불리시 인걸핑이 세겠어요? 왜? 불리시 인걸핑이 세겠죠. 피어싱 라인은 50% 회복한 거지만 불리시 인걸핑은 다 완전히 회복을 한 거 아니에요. 그 얘가 셋 중에 가장 약한 거예요. 약하지만 이 하락 추세 속에서 매수세가 생겼다는 게 엄청난 희망의 씨앗이 싹 보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바이 시점이 어디일까요? 여기죠, 여기. 여기가 바이 시점. 예. 그럼 요 캔들을 볼리시 카운터 어택 라인을 한 캔들로 만들어 보세요. 한 캔들로 여러분 한번 만들어 보세요. 거의 캔들의 크기가 비슷비슷하거든요. 한 캔들로 만들어 보면 이게 시가죠. 예, 여기가 종가예요. 그죠? 예, 이게 그러면 몸통이 되는 거죠. 예, 저점이 여기죠. 그림자하고 몸통의 차이가 어떻습니까? 비슷비슷하죠. 그럼 요거는 어떻게 해야 돼요? 조금 더 확인이 필요한 거예요. 아까 그거 틀리잖아요. 피어싱 라인하고. 그러니까 여러 개의 캔들을 하나로 이렇게 만들어 보면 시장의 상태를 분명하게 알 수가 있어요.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자, 요걸 카운터 어택 라인 불리시입니다. 하락하다가 올라오니까 종가와 종가가 만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요. 자, 그러면 이쪽으로 한번 가볼까요? 또 베어리시를 한번 보면 이렇게 상승 추세니까 화이트 캔들이 생기겠죠. 상승 추세니까 화이트 캔들이 생겼어요. 야, 이제 계속 가나 보다.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근데 그 다음날 또 개까지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이제 계좌의 수익률이 막 보이죠. 그리고 화장실 갔다 오니까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블랙으로. 예, 그러면 대부분이 뭐라고 생각해요? 좀 이따 오르겠지 뭐 이러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전에 상승 추세 때문에 여러분들 상승 추세 있을 때는 웬만하면 안 팔아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경험이 뭐 좀 내려와도 좀 버티니까 다시 또 복구되고 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안 파는 거예요. 근데 이거 종가와 종가가 만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양 분석에서는 종가가 중요하다 그랬죠. 그러니까 종가와 종가가 만나니까 이거 뭐예요? 팽팽한 거예요. 누가 포기할지 모르는 거예요. 예. 그러면 요거 만약에 매도를 우리가 진행을 한다 그러면 어디가 매도 타이밍이 될 것 같습니까? 예. 여기가 매도 타이밍이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요다가 매도 잘못하면 여러분들한테 제가 질문 하나 하죠. 요다가 매도를 잘못하면 어떤 식이 생기냐면 예전에 우리 화이트 마르보즈 생겼을 때 구간 3개 나눴죠. 1구간, 2구간, 3구간, 4구간. 그러면 얘는 아직 1구간 여기 매수세가 강력하게 있는 거예요. 아직까지. 그럼 우리가 적어도 안정성을 확보하려면 최후의 매수세가 붕괴된 거는 보고 매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 가세요? 그럼 요걸 한 캔들로 만들면 아까하고 똑같겠죠. 시가가 여기요. 예. 종가가 여기죠.
예. 그래서 고가는 그림자일 테니까 그림자와 몸통이 비슷비슷해요. 그런 건 매수와 매도의 파워가 비슷비슷하다. 비슷비슷할 때 우리가 누구 편을 들긴 들어야 되는데 시장에서는 편들 필요 있습니까? 보고 있다가 이기는 쪽에 붙음. 그 비겁한 게 아니에요. 네? 시장에서 그거 비겁한 거 아닙니다. 우리는 강한 쪽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강한 쪽으로. 자, 이게 베어리시 카운터택 라인. 그래서 요걸 왜 뭐라 그러냐면 외국에서는 외국 아이들은 종가와 종가가 만나잖아요. 그래서 요걸 미팅한다 그래서 미팅 라인이라고 그래요. 이거 예, 카운터택 라인을 미팅 라인 이릅니다. 예? 그래서 저것도 매수와 매도 힘이 팽팽하다가 한쪽이 하여튼 무너졌다 그러면 좀 급격하게 움직일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자, 이제 베어리시 카운터택 라인은 방금 제가 설명드렸던 그런 의미를 여기다 표현해 놓은 거고 기존의 상승 추세를 하락 추세로 반전시키는 역할을 한다 그랬습니다. 기억을 잘 해놓으세요, 여러분. 몇 가지만 알고 있어도 시장을 판단 잘할 수 있어요. 자, 문제로 갑니다. 퀴즈 잘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 아시죠? 네. 베어리시 잉걸핑과 다크라우드 카바의 중요한 차이점이 뭘까요? 베어리시 잉걸핑 생각을 해보세요. 다크라우드 카바의 중요한 차이점이 뭡니까? 차이 없습니까? 뭔 차이가 있습니까? 베어리시 잉걸핑하고 다크라우드 카바는 두 개 다 상승 추세예요. 장악하느냐 안 하느냐. 예, 뭐예요? 베어리시 잉걸핑은 이전에 화이트 캔들을 완전히 다 감싸는 거죠. 예, 서양에서는 그걸 뭐라 그런다고요? 키 리버설 데이라 그런다고 했습니다. 아웃사이드 데이. 그 다음에 다크라우드 카바는요. 그거는 자 이거 이렇게 지금 갑자기 어려워지십니까? 예? 갑자기 얼굴이 예. 점점 어려워졌어요. 이게 우리가 단일 캔들 했을 때는 캔들이 하나니까 뭐 지가 뭐 그저 그렇겠지 했는데 캔들 두 개로 엮이기 시작. 제가 그랬잖아요. 자, 베어리시 잉걸핑입니다. 베어리시니까 이전에 상승 추세였겠죠. 화이트 캔들이 있었겠죠. 예,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블랙으로 감싸 안았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매수세를 완전히 소멸시켜버린 거예요, 매도세가. 그럼 다크라우드 카바면 같은 화이트 캔들이 있었는데 두 번째 캔들이 50%만 이렇게 들어온 거란 말이에요. 50%. 여기 이해 가세요? 예? 이제 두 개. 예. 그러니까 요걸 우리가 잉걸핑이라고 하고 요걸 다크라고 흑운형. 이거는 장악형. 이러면 여러분들이 이거 보시면 어느 게 매도세가 더 센 것 같아요? 이게 매도세가 센 거예요. 예. 그러면 두 개의 차이점이 뭐냐면 앞에 매수세를 완전히 소멸시켰냐 절반이라도 매수세가 남아있냐 하는 거예요. 그러면 두 개 매도세가 이쪽이 훨씬 강하죠. 그럼 주식이 두 개, 요런 걸 내가 주식을 두 개 가지고 있는데 하나는 요거고 하나는 요거다. 그 다음날 내릴 확률이 어느 게 많겠어요? 이쪽이 많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렇다고 매도하면 안 되잖아요. 왜요? 이게 예고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타이밍이 언제 나올까? 이쪽에다가 신경을 집중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네? 네. 자, 아래 그림에서 베어리시, 자, 이거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동양에서는 몸통이 있죠, 몸통. 몸통하고 그림자가 있잖아요. 그림자가 있는데 그림자의 의미보다는 몸통의 의미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베어리시 잉걸핑이든 불리시 잉걸핑이든 하람이든 아니든 나중에 배우실 때 몸통이 이전 몸통과 어떤 위치에 있느냐가 중요해요. 그림자는 그러다 마른 거예요. 아래고 위고. 몸통을 어떻게 마무리하냐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베어리시 잉걸핑도 이래도 이것도 베어리시 잉걸핑이에요. 이렇게 돼도. 이해 가세요? 네. 예.
요것도 베어리시 인걸핑이고, 예? 그림자가 벗어나도 베어리시 인걸핑이에요. 그래서 좀 더 정밀하게 구분하면 요거는 완전한 베어리시 인걸핑이라고 그러고 요걸 불완전한 베어리시 인걸핑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아래 그림에서 베어리시 인걸핑 패턴이 어느 걸까요? 4번. 제 문제는 답이 여러 개인 거 아시죠? 한 개일 수 있고 여러 개도 되고 없을 수도 있고 그래요. 1번, 자, 제가 답 얘기 안 할까요? 자, 캔들 분석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라 그랬어요? 이전의 추세를 보라 그랬어요. 베어리시 인걸핑이면 이전의 추세가 무슨 추세예요? 상승 추세. 그러면 일단 1, 2번은 아니겠죠? 얘가 하락 추세였으니까 탈락. 그림자가 같다고 그거 아닙니다. 그럼 이제 3번하고 4번 중에 하나죠? 네. 하나일까요? 두 번일까요? 네. 방금 설명해 드렸죠. 3, 4번이다. 베어리시 인걸핑이에요. 베어리시 인걸핑은 주식 사야 되죠? 뭘 준비합니까? 매수 준비합니까? 매도 준비해야 됩니다. 자, 이제 다음 보죠. 아래 그림을 보고 주식이 연습 문제가 있다는 게 재미있죠? 실전을 하면서 연습을 해야 되는데 연습을 하고 실전을 해야 돼요. 그죠? 학교 다닐 때도 전과하고 수련장이 따로 있었어요. 우리 공부할 때. 자, 아래 그림을 보고 다음을 답하라 그랬습니다. X 캔들의 이름이 뭘까요? 네. 해머면 시장이 어떤 상태예요? 해머가 어떤 추세에서 생깁니까? 하락에서 매수세가 생긴 거죠. 네. 그러면 해머라는 건 다 아세요? 혹시 슈팅스타 아닙니까? 네. 슈팅스타는 상승 추세에서 가는 거고. 자, 만약 점선이 여기에 점선이 우리가 목표치라고 해요. 이제 주식을 딱 사가지고 튕겨 나올 수 있는 목표치라고 할 때 X가 점선이 우리의 상승 목표치라고 한다면 X 캔들의 종가에 여러분들이 여기에 종가가 어디입니까? 이 X 캔들의 종가가 어디예요? 여기죠. 우리 이제 꼬리라고 안 하기로 했어요. 그림자라고. 자, 여기에요. 그러면 종가에 우리가 상승 목표치가 여기면 이 종가에 매수해야 될까요? 또 어려워집니다. 준비하고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저 종가에 X 캔들의 종가에 우리가 저 점선이 상승의 목표치라고 한다면 매수해도 될 것 같죠? 매수하자. 우리가 의견이 분분하면 손들게 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게 민주주의 사회니까 매수. 네, 별로 없습니다. 사지 말자. 그거 더 없네요. 사지 말자는 더 없네요. 그럼 나머지는 뭐예요? 손 안 드신 분들은 뭡니까? 네. 저 강한 쪽으로 붙자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들한테 네. 그게 시장에서 확실히 살아남는 방법이에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캔들도 모르고 시장에서 여기 아직까지 살아계시는 것도 생존력이에요. 모르면서도 살 수 있다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게. 자, 여러분, 자 봅시다. 여기가 X였죠. 종가가 여기입니다. 여기가 목표치예요. 그죠? 예. 여기에 살까 말까잖아요. 예. 이게 지금 여러분들이 머니 매니지먼트를 몰라서 그래요. 시장은 RR 비율이라고 있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이 R이 리스크고요. 리스크가 뭐예요? 리스크와 리워드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보상이잖아요. 네? 보상이에요. RR 비율을 계산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 앞으로 그렇게 하세요. 자, 항상 손해보는 장사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럼 뭔가 내가 지금 베팅을 하는데 이렇게 봅시다. 오늘은 이쪽에 앉았습니다. 너무 동생 같아. 그 욕인가요? 제가 동생이라 그랬으니까. 자, 이게 있어요. 그럼 이거 잘하면 사면 되팔 수 있을 거예요. 500원 남길 수 있을 것 같아. 그죠? 500원 남길 수 있을 것 같은데
저한테 이거 3,000원에 사야 돼요. 살만합니까? 네? 3,000원에 사갖고 딴 사람한테 팔면 500원은 남길 수 있을 것 같은데 3,000원이 이거 물이 아닐 수도, 제가 속일 수도 있잖아요. 3,000원에 살만합니까? 그거예요. 시장은 내가 부담해야 될 위험에 비해서 내가 그 부담해야 될 위험 대비해서 수익폭이 작은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예. 내가 여기서 만약에 종가 때 매수를 하게 되면 이만큼이, 왜냐하면 내가 여기서 손절매 할 거 아니에요. 스탑로스 아닐 거예요. 그럼 이게 내가 부담해야 될 리스크인데 안 올라가고 내려오면, 근데 내가 목표치는 요만큼이에요. 그러면 이거 해볼 만한 게임입니까? 아까하고 좀 마음이 바뀌었습니까? 네. 적어도 리스크와 리워드는 1대1 비율 이상이 돼야 되고, 적어도 내가 부담해야 될 리스크보다 내가 보상받을 수 있는 목표치가 리스크 대비 2배 이상은 나와야 돼요. 그래야지 내가 막상 투자하시는데 제 돈으로 투자하시라 그러면 뭐 리스크 리워드 안 따지는 거죠. 내 돈이 아니니까. 네. 근데 막상 본인 돈이면 리스크를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럼 그거 여러분들한테 한번 질문을 할게요. 방금 대답 잘 하셨잖아요. 여러분들이 공부해서 여러분 돈을 스스로 관리하는 게 낫겠습니까? 아니면 누구한테 맡겨서 해달라는 게 낫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리스크 생각하는 게 더 크겠습니까? 그분이 그 돈에 대한 리스크를 생각하는 게 더 크겠어요? 그렇죠. 훨씬 크죠? 근데 공부하는 건 귀찮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주식을 살 때는 리스크하고 리워드 생각을 항상 해야 돼요. 그러면 지금 처음 들으신 거예요? 하여튼 돈 1,000원만 오를 것 같으면 사는 거죠. 500원만 오를 것 같아도 베팅을 하는 거예요. 지금 리스크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근데 지금서부터는 리스크 항상 생각하세요. 우리가 지금 손절매 매일 공부를 하잖아요. 자, 그럼 만약 하나 가르쳐 드린 거예요. 위에서 설정한 목표치가 여전히 유효하다면, 이게 우리가 상승 목표치라고 한다면, 예, Y 캔들의 종가에 매수해도 되겠는가 하는 거예요. Y 캔들의 종가에 매수해 볼 만한가? 해볼 만하다. 절대 사지 말자. 해볼 만하다가 많으니까 해볼 만한 거로 하겠습니다.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요걸 보세요, 여러분. 여기가 종가죠? 네. 손절매 가격이 어디예요? 여기죠. 네. 손절매는 요만큼이에요, 리스크. 예. 그 다음에 목표치는요? 이만큼이니까 해볼만 한 겁니다. 손절매는 요만큼이지만 수익 목표치는 이만큼이니까 해볼만 한 거예요. 100%는 좀 아니고 한번 이렇게 해볼만 한 게임이다, 이런 거죠. 자, 이제 뭐 이렇게 하나하나 알아가십니까? 아래와 같은 불리시 잉걸핑 패턴. 불리시 잉걸핑이 뭡니까? 주가가 이렇게 하락하다가, 예, 블랙 캔들이 있고, 이 블랙 캔들을 화이트가 이렇게 감싸는 키 리버설 데이라 그랬어요. 손절매 여기 바이, 이거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고, 가장 상승 가능성이 큰 게 어느 걸까요? 4개 중에서 다 불리시 잉걸핑이죠. 네. 가능성이 가장, 상승 가능성이 가장 큰 게 뭘까? 종목이 4개요. 다 똑같은 것 같아요? 네. 자, 1번. 아니. 손들기를 합시다. 1번. 1번은 일단 혼자밖에 안 계십니다. 자, 2번. 2번은 없고요. 그러면 이제 1, 2번은 아니고 3번. 3번도 없고 4번. 네. 그러면 설명 없이 4번으로 가겠습니다. 거래량 때문에 그런 거죠, 거래량. 네. 우리가 맨날 이제 거래량이 당연히 많은 게 좋은 거예요. 거래량이 뭐라 그랬습니까? 파워, 네. 속도, 힘. 그러니까 얘는 아닌 거죠. 예, 왜냐하면 제가 화이트나 블랙이 나올 때 거래량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속임수일 가능성이 크다 그랬습니다. 얘는 오히려
거래량이 적으니까 이게 속임수일 확률이 얘는 거래량은 큰데 이걸 가지고 올 만한 새로운 어떤 파워가 지금 안 생기는 거예요. 이전 캔들하고. 얘는요. 감싸면서 거래량이 확 증가되니까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자, 그래서 4번입니다. 자, 아래 캔들과 비슷한 패턴이 뭘까요? 이 캔들하고 비슷한 게 뭡니까? 여기 뭐로 보이세요? 베어리 싱글핑? 네. 다크 크라우드 카바? 피어싱 라인? 네. 해머? 답 없어요? 피어싱 라인. 피어싱을 이다 합니까? 피어싱을 밑에다 하는 거예요. 그죠? 피어싱 라인은 아래에서 들어오는 거죠. 다크 크라우드 카바예요. 다크 크라우드 카바. 자, 그 뭐 패턴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고 상승 추세죠. 상승 추세에서 매수의 힘이 생겼죠. 매수의 힘 다음에 매도세가 생겼으면 하늘에 먹구름이 꼈으니까 그 다음날 해가 뜰 확률이 크겠습니까? 비 올 확률이 크겠습니까? 비 올 확률이 커요. 비 안 오는지 오는지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지난 시간에 이제 여러분들 이제 더위를 우리가 좀 싹 날려버려야 되는데, 지난 시간에 우리가 여러분들이 왜 그런 말씀을 안 하십니까? 이거 분리싱글핑을 공부했었어요. 이게 분리싱글핑이죠. 맞나요? 네. 네. 이걸 한 캔들로 만들면 이거라 그랬나요? 네. 이건가요? 가만 생각하니까 아니에요. 여기가 시가죠. 여기가 저가죠. 여기가 고가이자 종가죠. 그러면 이거 아닌가요? 이거 맞습니까? 그거 우리가 틀렸으면서도 제가 얘기했으니까 맞는 거죠. 그죠? 이걸 지적해 주신 거 저 진짜 기쁩니다. 우리 공부를 해서 그래서 그걸 딱 이렇게 지적을 해 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까 지난 시간에 제가 보니까 홍성에서 오셨대요. 홍성에서. 감사합니다. 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거, 이런 거 있잖아요. 제가 이제 지적을 해 주시면 바로 이거 드립니다. 그러셨어요? 그러면 이거 어느 분 드릴까요? 마음에 드시는 분, 이렇게 뒤로 보시고. 저요. 마음에 드시는 분. 자, 이게 서로 이렇게 나눠 가져야 됩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거 아래 캔들하고 비슷한 패턴이 뭘까요? 이렇게 이제 물어봤습니다. 이 첫 번째 베어리 싱글핑은 화이트 캔들을 이렇게 감싸는 게 베어리 싱글핑이죠. 매도세가 센 거.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다크 크라우드 카바 그래서 화이트 캔들 흑운형이라 그래가지고 50% 이렇게 감싸는 거죠. 예. 그러니까 아직 50%가 안 됐으니까 아니죠. 예. 세 번째 피어싱 라인은 관통형이니까 밑에서 블랙 캔들을 밑에서 이렇게 화이트 캔들이 올라오는 거죠. 맞잖아요. 피어싱 라인은 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아서 여기 블랙 캔들이 있으면 그 다음날 개파락했다가 이렇게 해서 화이트 캔들이 블랙 캔들의 50% 이상 이렇게 돌파하는 걸 우리가 피어싱 라인이라고 한다 했어요. 아니죠. 해머는 더더욱 아니죠. 예. 그래서 문제가 비슷한 패턴은 뭘까요? 이거예요. 비슷한 게 뭘까요? 다크 크라우드 카바. 다크 크라우드 카바. 그래서 저기서 다크 크라우드 카바에서 조금 부족한 게 뭐예요? 50%를 못 밀었죠. 만약에 민다 그러면 자, 위 그림에서 전형적인 하락 반전 캔들을 갖추기 위해서 부족한 부분이 뭘까요? 그러면 1번 음봉의 고점이 충분히 높지 않았다. 이게 음봉의 고점 높은 거하고 상관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럼 자, 2번 보죠. 음봉의 아래 그림자가 충분히 길지 않았다. 그거하고 상관이 있습니까? 없어요. 이거 보면
아래 그림자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 음봉의 종가가 이전의 양봉 몸통 안으로 충분히 진입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죠. 충분히 진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크라우드 커버가 아니에요. 그럼 답은 3번이겠죠. 3번. 네. 그러니까 아니 요거는 다크라우드 커버고 요 문제가 하락 반전 캔들이 되기 위해서는 블랙 캔들이 화이트 캔들 이 몸통 안으로 충분히 들어와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그 다음에 양봉이 충분히 길지 않았다. 이거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음봉이 만약에 충분히 이렇게 길어서 이전 양봉의 50% 이하로 내려온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뭐 해야 됩니까? 다크라우드 커버가 나왔을 때는 뭐 해야 돼요? 매도하는 게 아니고 준비해야 돼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면 하나의 캔들이 뭐라고요? 네. 두 개의 캔들은요? 세 개의 캔들은요? 네. 저 지금 캔들 세 개로 보입니까? 그럼 뭘 해야 돼요? 예고니까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제 제자가 연락이 왔습니다. 너무한 거 아니냐? 나한테 가르쳐 줄 때는 이때 사지 마라 그래 놓고 왜 리스크 리워드를 사라 그러냐? 근데 원래는 여러분, 아까는 여기 리스크하고 리워드 설명하느라고 그런 거예요. 여기가 리스크가 요만큼이니까 리워드가 이만큼이니까 우리가 해볼만 하다는 거고, 캔들 원론적으로 보면 블랙 캔들에서 사야 됩니까? 예. 그거는 다 아시죠? 아까 리스크 리워드 설명하느라고 해볼만 한 게임이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왜 웃어요? 자, 아까 이 그림 있죠? 예, 이 그림을 잘 보셔요. 이 그림을 보시고 위 그림을 기초로 고점 반전 가능성이 높아지기 위해서는 여기 아까 이겁니다. 이 캔들에서 아까 우리가 다크라우드 커버가 충분하지 않았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럼 이가 고점에서 와서 이렇게 반전으로 진행되려면, 하락으로 가려면 다음 캔들에 무엇을 확인해야 되는가 하는 거예요. 여기 다음에 생기는 캔들에 이거 매도 시점이 언제입니까? 다크라우드 커버가 여기라 그랬죠. 예. 뭐 빠른 사람은 여기서 할 수 있고요. 그러면 무언 캔들을 다음 캔들에서 확인해야 돼요? 도지? 다음 캔들이 도지가 나오면 되나요? 이렇게? 다른 긴 양봉이 이렇게 나오면 되나요? 세 번째, 이전 양봉의 몸통 안으로 더 깊게 하락하는 종가의 하락. 그러니까 이런 거. 예. 이런 음봉이 나와야 되나요? 예. 4번은 해당 사항 없다. 이렇게 해놓은 건데, 이거죠. 그 다음 캔들이 음봉으로 이전 화이트 캔들보다 더 깊게 하락하면 고점 반전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이제 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해 갑니까? 근데 얼굴이 왜 하얘지지? 왜? 이해가 안 가서 하얘지는 거예요? 아니면 배가 좀 아픕니까 지금? 자, 아래 그림 중에서 피어싱 라인 패턴. 피어싱 라인이 뭐예요? 피어싱 라인이 생기기 위해서 이전 추세가 뭡니까? 이전 추세가 뭐예요? 하락 추세예요? 자, 피어싱 라인이 그 젊은 분들이 왜 이렇게 관통형이니까 아래에다가 관통하잖아요. 그게 블랙이고 화이트가 50% 이상 올라와야 된다 그랬죠. 이거하고 반대되는 캔들이 다크라우드 커버인 건 아시죠? 화이트에 블랙이 50%. 네? 피어싱 라인 패턴이 어느 겁니까? 1번이 뭡니까? 일단 피어싱 라인이 생기려고 그러면 이전 추세가 뭐여야 돼요? 네, 하락 추세예요. 맞습니까? 그럼 이 두 개는, 얘는 상승이니까 일단 아니죠. 예. 그리고 셋 중에 하나인데 50%니까 얘는 50% 넘어섰죠. 예, 그럼 얘는 맞아요. 얘는 뭡니까? 분리싱글핑이죠. 분리싱글핑. 예. 얘는요?
카운터어택 라인, 카운터어택. 이해가요? 그러니까 용어가 어려워서 그런 거예요. 지금 뭐 생각은 하여튼 다 나죠. 예. 예. 용어가 어렵다고 피해 나갈 일이 아닙니다. 정면 돌파를 해야 돼요. 자, 아래 시나리오 중에서 강세, 상승 추세가 마무리될 거라고 판단되는 캔들이 어떤 걸까 하는 거예요. 마무리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여지는 캔들이 어느 걸까요? 자, 그걸 떠나서 여러분들한테 질문하죠. 화이트 캔들이 3개나 생겼어요. 상승 추세가 마무리될 것 같습니까? 네. 이거는요. 요 캔들은 뭐예요? 행잉맨이죠. 행잉맨. 반전의 가능성이 있죠. 근데 요 저점을 돌파하면 매도라고 공부했죠. 근데 요거까지 잘 체크하셔야 되고, 얘는 뭐예요? 캔들이? 이게 다크라우드 커버잖아요. 반전 가능성이 높죠. 네. 자, 요거는 여러분들한테 요 캔들을 설명을 하는 건 여러분들이 다 배웠어요. 언제 배웠지? 단일 캔들이 있잖아요. 몸통이 작아지면 무슨 의미라고 그랬어요? 네, 힘이 소진된다는 거예요. 그럼 주가가 상승 추세로 오다가 윗그림자 막 가지면서 몸통이 작아진다는 얘기가 뭐예요? 사람들의 관심이 서서히 없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여기서 답은 2번하고 3번이 되는 겁니다. 어렵습니까? 주식시장이 여러분들 공부하는 게 이렇게 어려우면 주식시장은 더 어려워요. 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반복해서 학습하는 수밖에 없어요. 이게 하기 싫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배짱을 길러야 돼요. 네. 공부하기 싫으면 배짱을 키워야 됩니다. 배짱. 어떤 흐름에도 두려워하지 않는. 자, 만약 커다란 몸통과 함께 분리시 인걸핑이 나타났다면, 분리시 인걸핑이 커다란 몸통과 함께 나타났다는 얘기는 분리시 인걸핑이니까 이전 추세가 하락 추세죠. 하락 추세였다가 블랙 캔들이 나왔고 분리시 인걸핑이니까 개파락했다가 화이트로 이렇게 감싼 걸 분리시 인걸핑이라고 하죠. 매수세가 강한 겁니다. 당신이 취해야 될 전략이 뭔가? 이런 게 나왔을 때 강력한 상승 추세이므로 양봉 종가에 즉시 매수한다. 여기에. 즉시 매수합니까? 아니에요. 시장이 과매수 국면이므로 종가에 즉시 매도한다. 네. 3번 리스크 리워드의 윤곽을 파악한다. 네. 그냥 할 일 없이 쳐다보면서 부러워한다. 이게 4번은 웃을 일이 아니에요. 대부분 다 그래요. 야, 좋겠다. 이럴 수도 있죠. 근데 이제 여러분들은 아까 우리가 리스크 리워드를 지난 시간에 배웠기 때문에 리스크 리워드에 대해서는 시장에서 진짜 냉정하게 여러분들이 매입하기 전에, 매수하기 전에 내가 감당해야 될 위험 수준과 내가 이 주식을 매수했을 때 어느 정도 수익이 날 수 있는가를 항상 체크를 해야 됩니다. 네, 그거는, 그러니까 이거 답은 3번이 되는 거예요. 3번. 3번. 자, 아래 예를 보고 답하세요 그랬습니다. 상승 반전의 강도가 큰 순으로 나열하십시오. 그러니까 주가가 이렇게 하락하다가 상승으로 이렇게 갈 강도가 가장 센 것부터 얘기해 보십시오. 1번. 상승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베어리시하고 베어리시자 들어가는 건 일단은 아니죠. 네. 다크라우드 카바도 아니겠죠. 그럼 요거 셋 중에 이제 순서를 정하면 되는 거예요. 자, 분리시 인걸핑이 어떻게 생겼는지 기억나십니까? 반복하니까 크게 장악하는 거죠. 두 번째가 카운터어택 라인이 어떻게 생긴 거예요? 종가가 만나는 거죠. 그럼 제가 그림을 그려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세요. 그거는 쉽죠? 근데 그림 그리는 거 앞으로 제가 시장이 열릴 때마다 여러분들한테 일일이 그림 안 그려줄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이 어디 사는지도 모르니까 그림 못 그려주죠. 1번이 분리시 인걸핑이면 이렇게 생긴 거예요. 맞습니까? 예, 이렇게 하락하다가. 두 번째가 분리시 카운터어택 라인이면 블랙이 생겼고 미팅 라인이라고 그랬죠. 화이트의 종가가 만난다 그랬잖아요. 만나러 간 거예요.
세 번째가 이게 이전에 화살표가 추세입니다. 피어싱 라인이에요. 음봉이 생기고 귀걸이 달러 간 겁니다. 이렇게. 예, 50%. 예. 이 중에서 가장 센 게 몇 번이에요? 1번. 이제 용어는 모르지만 하여튼 이게 제일 세죠. 매수세니까. 두 번째는 뭐가 습니까? 예. 세 번째는요? 2번. 만약에 내가 사고 싶어 하는 주식이 이렇게 세 가지인데 만약에 산다 그러면 뭐부터 사야 돼요? 순서가 1번 먼저 사야 되는 거고 두 번째는요? 예. 세 번째는 2번. 네, 안 사도 되고. 그 다음에 하락 반전의 강도가 큰 순으로 나열해 보면 여러분들이 주식을 가지고 있는데 현금을 좀 확보해야 될 것 같아요. 현금을 확보해야 될 것 같은데 세 개를 다 팔 필요는 없고 야 그래도 좀 먼저 정리를 해서 현금을 확보해야 될 게 뭐 있을까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이렇게 비교 용어는 제가 여러분들보다 좀 수월할 테니까 베어리 싱글핑은 화이트가 생기고 음봉을 이렇게 장악한 거죠. 매도세가 강력하게 나온 겁니다. 두 번째가 카운터 어택 라인이라는 건 화이트에서 미팅 라인이라 그래서 종가와 종가가 이렇게 만나는 거라 그랬죠. 예. 세 번째가 다크라우드 커버니까 양봉이 있으면 음봉이 50% 안으로 이렇게 감싸는 거라 그랬습니다. 이게 베어리 싱글핑. 예, 베어리 싱글핑. 이게 카운터 어택 라인. 네. 이게 다크라우드 커버입니다. 그럼 어느 것부터 팔아야 돼요? 1번. 만약에 판다 그러면 1번. 두 번째 팔 종목은요? 3번. 네. 마지막 팔 종목은요? 2번. 그 순서를 그렇게 정하셔야 돼요. 그 여러분들이 종목이 있으면 대부분 보면 많이 오른 거 팔죠. 왜 그래요? 수익이 도망가기 전에 그거 빨리 팔아야 되고 살 때는 아까 거꾸로 보면 저기서 보면 예. 아니요. 살 때는 보면 가장 하락 강도가 큰 거 사죠. 왜 그래요? 싸 보이거든. 그게 싸 보여서 그런 거예요. 근데 이제는 여러분들이 이걸 바꿔야 돼요. 예? 바꾸셔야 되는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배운 것들이 거의 이제 캔들의 한 70% 정도 배우셨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 100% 정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가르쳐 드릴 거 100% 정도만 알고 있으면 시장의 80%가 해석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시장의 80%가 해석이 돼요. 그러니까 조금 힘들더라도 가죠. 지난번보다 많이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요. 용어 때문에 그러는 건데 다음에 이제 하라미하고 하라미 크로스하고 호밍 피존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이런 캔들들은 많이 보시죠? 예, 매매하다가. 이제 하라미예요. 이게 하라미가 뭐냐면 일본 용어가 요게 하라미예요. 이게 이제 임신형이라 그래요. 잉태형 많이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요걸 마더라고 합니다. 요 첫 번째 캔들을 어머니 캔들이라 그러고요. 두 번째 캔들을 아이 캔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잉태형이다. 이렇게 이제 일본에서는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거 왜 그렇게 하락 추세로 진행되다가 이렇게 하라미가 나오면 상승 반전할 가능성이 높다. 캔들이 두 개니까 예고를 하는 거예요. 나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 왜 이런 예고가 되냐면 이거 보시면 되죠. 캔들이 하락 추세였어요. 그리고 매도가 크게 나왔습니다. 매도가 크게 나왔으면 일반적으로 보면 이 매도세 때문에 그 다음날 하락해야 되잖아요. 하락하는 게 일반적인데 그 다음날 보니까 하락 안 하고 이렇게 작은 캔들이 감싸여지는 거예요. 네? 이게 무슨 의미예요? 매도세가 강력했었는데 그 매도세를 완벽하게 능가하지는 않지만 이 매도세를 극복할 수 있는 매수세가 생긴 겁니다. 네? 그래서 하람이에요. 그러니까 잉태형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출산 직전이다 이런 얘기예요. 예? 그 주가가 올라갈 확률이 높다. 이걸 서양에서는 아까 우리가 키리버살이 지난 시간에 키리버살 그러면 잉걸핑 패턴이라고 그랬죠. 예, 그 왜냐하면 서양의 기법들도 외워야 돼요. 이 하라미를 훅 리버살이라고 합니다. 서양에서는. 예, 이걸 훅 리버살이라고 해요. 그래서 왜 서양 애들, 그 서양 기법에서 이런 것들이 중요하냐 하면 아까처럼 키 리버살이나 훅 리버살이 나오면 매매 규모가 굉장히 커집니다. 그러니까 서양에서도 중요시 생각하는 패턴이고 동양에서도 중요시 생각하는 패턴이면 여러분들도 중요시 해야죠. 예, 중요시 해야 돼요. 이 하라미를 서양에서는 훅 리버살이라고 하고요. 여러분들 외국인 매매 하는 거 잘 보면 여기 첫 번째 날이고 여기 두 번째 날이죠. 예? 요렇게 감싸져 있어 가지고 요걸 서양에서는 인사이드 데이라고 해요. 인사이드 데이. 아까 그 이렇게 생긴 거 있죠.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 잉걸핑 같은 거 있어요. 이렇게 이게 매도였고 빨간 거로 이런 걸 아까 키리버살이라 하고 이걸 아웃사이드 데이라 한다 그랬죠. 이거 왜 이걸 외워요? 여러분 도지 공부했죠? 도지와 더불어서 이 인사이드 데이 현상이 나오면 주가가 급격하게 움직입니다. 주가가 굉장히 급격하게 움직이고 우리는 하람이라고 공부하지만 서양 기법에서는 인사이드 데이 리버살이 뭐예요? 반전한다는 얘기거든요. 서양 쪽에서는 훅 리버살. 그래서 이런 패턴이 생기면 눈이 반짝반짝반짝해집니다. 언제 저걸 사들어갈까 이런 고민을 해요. 이걸 우리는 하람이 하락 추세에서 생겼던 하람이 이렇게 한 게 잉태형이다 이런 얘기예요. 반전 이렇게 되면 이제 와 하고 오르는 거죠.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그러면 이것도 이제 우리가 캔들 하나로 묶어볼까요? 여러분 이거 캔들 하나로 묶어봅시다. 어떻게 묶어야 되나요? 하람이가 어려우면 시가가 어디예요? 여기죠. 시가 종가는요? 여기죠. 네. 맞아요? 네. 그럼 몸통이죠. 일단은 음봉 몸통이죠. 저가가 여기죠. 올라갈 가능성이 있나요? 네. 이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강력한 흐름이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상승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화이트 캔들이 크게 생겼으면 매수의 힘이 굉장히 크게 들어온 거죠. 그러면 일반적으로 더 올라야 되잖아요. 더 올라야 되는데 얘가 안 오르고 그 다음날 이 매수의 힘을 절반 가격대 있는 데서 이렇게 작은 음봉이 생기는 겁니다. 그건 뭐예요? 매수의 힘이 소진돼 간다는 의미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보면 내려가요. 일반적으로 내려갑니다. 내려가는데 이걸 상승 추세 속에서의 하람이 이렇게 얘기하고요. 이걸 하락 추세 속에서의 하람이 훅 리버살 이것도 마찬가지로 인사이드 데이입니다. 그럼 이 캔들을 우리가 지금 왜 공부해요? 이게 시장에서 나타나면 주가 움직임이 굉장히 강력하게 나타납니다. 그럼 여기서 매수 시점이 어딜까요? 여러분 여기 매수 시점이 어딜까요? 여기가 바이 시점이에요. 네? 스탑로스는 여기가 스탑로스입니다. 그럼 얘는 매도 시점이 어디입니까? 여기가 세일 시점이에요. 스탑로스는요? 여기죠. 네? 자, 이게 동양의 분석 기법이고요. 서양의 쪽에서는 서양 매니저들은 어떤 식으로 매매 타이밍을 잡냐면 동양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여기가 1차 매도 시점입니다. 여기가. 네? 그 다음에 확인. 여기가 2차로 확인 매도 시점이 되는 거예요. 여기가. 이게 붕괴되면 첫 번째 캔들이 이게 이거는 바이네요. 바이.
바이니까 여기가 첫 번째 사들어가기 시작해요. 그 다음 캔들이 올라오면 그 다음에 음봉 캔들을 넘어서면 그때서부터 매수 규모가 굉장히 커집니다. 팍팍팍팍 들어와요. 그럼 여기서도 하락할 때도 첫 번째 저점이 붕괴되면 테스트를 해봐요. 매도로 툭툭 테스트 해봤다가 두 번째 이 화이트 캔들마저 무너지면 매도 물량이 팍팍팍팍 나옵니다.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하람이 이렇게 출산 직전에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급격하게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저거고 이제 그래서 이제 하람이는 요렇게 된 캔들이고 여러분들 하람이 크로스라는 건 뭐냐면 하나를 알면 하나를 금방 알아요. 여기 스타 캔들이었어요. 그때 우리 공부했을 때 숏바디였죠. 하람이 크로스라는 건 요게 똑같은 건데 도지가 나타나는 거예요. 도지가 여기가 그러니까 하나만 알면 나머지들은 저절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가 도지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게 뭔 차이가 있을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도지를 예전에 공부하셨을 때 도지가 나타나면 매직하고 굉장히 위험하다 그랬죠. 네? 굉장히 시장이 급격하게 움직인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두 개에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하죠. 하람이가 이후에 주가 움직임이 급격할까요? 하람이 크로스가 이후에 주가 움직임이 급격할까요? 하람이 크로스예요. 그래서 둘 중에 만약에 내가 하람이가 있고 하람이 크로스가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휴대폰 끄고 약속 취소하고 그래야 됩니다. 인사이드 데이이자 주가 움직임이 급격히 진행될 확률이 높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대비해야 돼요. 아까 분리시 잉걸핑 이런 거는 갖다 대지도 못합니다. 분리시, 베어리시 이런 거 갖다 대지도 못해요. 하람이하고 하람이 크로스가 생기면 그때서부터 강력한 흐름이 나타난다는 거 기억해 두십시오. 나머지는 다음 시간에 또 하겠습니다. 이제 용어가 점점 어려워지고 이제 뭐 캔들 야 우습게 봤다가 조금 야 굉장히 힘들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해온 게 우리가 시장을 분석할 수 있는 거에 거의 한 70% 정도 됐다라고 생각하면 앞으로 남아있는 시간들을 조금만 공부하시면 시장의 80~90% 정도 이제 분석을 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좋겠죠. 입대까지 한 거 포기할래요? 안 그러면 앞으로 한 10% 더 할래요? 더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아깝잖아요. 이 더운 날 휴가도 안 가고 공부했는데.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 하람이 크로스에서 대해서 알아봤고 하람이보다 하람이 크로스가 더 강력한 흐름이 있다라는 거 그거 공부했고요. 자, 그 다음에 호밍 피존이라는 게 있습니다. 호밍 피존 많이 들어봤던 거죠. 좀 안락한 느낌이 안 듭니까? 네, 피존이니까 세탁할 때 쓰는 거죠. 그죠? 네. 이것도 하람이에요. 하람이 일종이잖아요. 그죠? 인사이드 데이고 하람이 일종인데 아까 하람이하고 뭔 차이가 생겼냐면 하람이는 이런 것도 다 하람입니다. 일단 인사이드가 생기면 화이트 이것도 하람이라고 해요. 근데 정통적인 하람이는 하락 추세에서는 이게 블랙 캔들이어야 되고 정통으로 하람이는 요게 화이트여야 돼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게 화이트여야 되고 두 번째가 이게 블랙이어야 돼요. 이게 정통입니다. 근데 여러분 요거 몸통이 작은 캔들들은 색깔이 중요하다 그랬나요? 그러니까 아무 색깔 상관없는 거예요. 일단 잉태했다 그러면 출산일이 가까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요거는 왜 특이한 케이스냐면 강력한 매도세예요. 근데 그 다음날 당연히 하락해야 되는데 음봉이 되는 겁니다. 음봉이 되면 아직까지는 매도세가 있다라는 얘기죠. 음봉이니까. 근데 이전 매도세를 능가하는 요만큼의 매수세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하람이보다 못하지만
반전의 가능성이 있는 캔들이다 하는 거. 요거 여러분들 요즘 캔들 요러고 며칠 전에 많이 나왔었습니다. 왜 편안한 느낌이 드는 호밍 피존이다.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하람이하고 같은 의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것만 여러분들이 아시면 뭐 나머지들은 거기서 조금만 더 붙이면 되는데 그러면 하람이하고 호밍 피존하고 뭐가 더 셀까? 자,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하죠. 하람이가 있고요. 또 이렇게 나중에 또 문제 풀 때 질문하면 막 헷갈린다 그럽니다. 그죠? 하람이가 있어요. 어떻게 생긴지 아시죠? 여기에 하람이 크로스가 있어요. 어떻게 생긴지 아시죠? 예, 여기에 호밍 피존이 있습니다. 이 세 개 중에 어느 게 가장 강력한 흐름일까요? 하람이 크로스. 얘가 2번. 얘가 3번. 우리가 왜 자꾸 이렇게 1, 2, 3번으로 구분할까요? 여러분들 주식 하시면서 주식 한 종목 갖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원래 책에 보면 5종목 이상 넘지 말 것 일이지, 그죠? 근데 우리 계좌 열어보면 20종목도 넘죠? 왜? 웃는 거 보니까 진짠가 보네. 근데 우리가 투자를 할 때 종목이 5개 이상 넘어가면 관리가 안 돼요. 네. 그러니까 가능한 한 종목 수를 줄여야 되는데 가장 우리가 위험 부담감이 없고 편하게 시장 종목을 관리할 수 있는 종목의 개수가 3개에서 5개 정도랍니다. 그 정도는 우리가 관리가 돼요. 누가 얼마에 팔았고 외국인들이 사고 외국인들이 팔고 이런데 20개가 되면 그 이상 넘어가면 내가 뭔 종목이 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진짜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우를 안 범하려면 종목 수를 줄이시고 지금은 왜 이걸 1, 2, 3번으로 우리가 자꾸 나눠서 하냐면 살 때 뭘 먼저 사야 되고 팔 때 뭘 먼저 팔아야 되는 건지를 공부하는 거예요. 무조건 막 내보내는 거 아닙니다. 자, 이제 뭐 얼마 남지 않은 이제 두 번째 캔들, 이제 3개의 캔들, 두 번째 캔들도 이 정도인데 3개의 캔들 가면 어떻겠어요? 그죠? 제가 보니까 다음 주에 여기서 한 90%는 안 오실 것 같아요. 제가. 그죠? 네. 그거 뭐 복입니다. 전투 준비를 해야 돼요. 자, 매칭 로라는 거예요. 매치한다는 거 있죠. 맞춰 들어간다는 거잖아요. 로예요. 저점을 맞춰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 이게 여러분들 우리가 단일 캔들을 알면 나머지는 저절로 알아요. 첫 번째 날 캔들의 몸통이 어떻습니까? 굉장히 컸으니까 매도 압력이 커요. 근데 두 번째 날 매도 압력이 이렇게 크면 그 다음날 당연히 하락해야 되잖아요. 근데 두 번째 날 몸통이 어때요? 작죠. 그럼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기 시가죠. 여기 종가였어요. 그러면 이렇게 매도 압력이면 얘가 셌었으면 그 다음날도 당연히 내려오면서 시작을 해야 되는데 시가가 높았죠. 얘 몸통의 절반 이상 올라온 거예요. 매수세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갑자기 놀랐겠죠. 매도세가. 야! 와! 하고 파는 거 우리도 그러죠. 하락 추세 때 여러분들이 하람이가 생기면 야, 요거 반전 타임이다 생각해야 되는데 팔 생각해요. 왜 그래요? 요렇게 올려줄 때 잽싸게 팔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 하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락을 했다가 그 다음날 시가에 이렇게 들어오니까 팔자는 세력이 많겠죠. 조금이라도 비싸지니까 팔아가지고 얘가 내려오는데 이전 저점에다가 로 저가를 매치시키는 거예요. 맞춰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이 매도세가 지금 요 날이 매도세가 센 것 같아요? 매수세가 센 것 같아요? 매수세가 센 거예요. 이 강력한 매도세에 저점을 맞춰버린다는 건 여러분들 매매하다가 저점 맞추기가 쉬워요? 고점 맞추기는 쉬워요? 어려워요? 그럼 이 강력한 매도세에서 저점을 맞춰 들어간다는 건 매수세가 일단은 물러서지만 굉장히 강력하게 있는 겁니다. 이것도 강력한 상승 반전의 역할을 한다. 그러니까 몸통이 이게 매도 압력이잖아요. 매도 압력이 점점 줄어든다는 얘기가 뭐예요? 매수세에 비해서 매도세가 소멸돼 가고 있다. 이런가 조만간에 반등할 가능성이 높겠죠. 어디서 살까요? 여러분 이거 우리가 어디서 바이해야 될까요? 이 고점 돌파하면 바이해도 되겠죠. 왜?
매도세가 소멸됐을 테니까. 그러면 손절매는 어디가 될까요? 여기는 손절매가 확실히 돼야 돼요. 왜 그래요? 이것 매도세였는데 그 매도세에 대항하는 매수세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저점을 지킬 정도로 강력했었는데 이게 붕괴된다는 얘기는 새로운 매도세가 강력하게 나왔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도망가야 되는 거지. 도망갔다가 나중에 또 괜찮아지면 다시 오는 거죠. 네?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이걸 매칭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 이제 연습 문제도 막 나오고 이래야 되는데, 그죠? 도지스타입니다. 도지스타. 자, 요거는 여러분들이 이때까지 생각했던 거 그대로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뭐냐면 주가가 하락하다가 음봉이 생겼어요. 강력한 매도세죠. 음봉이 강력한 매도세죠. 더 하락해야 되는데 그 다음날 도지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도지가? 매수 매도세가 팽팽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여러분들 저 하락 추세 때 도지스타 보세요. 저 정도면 강력한 매도세가 진행됐으면 막 주가가 빠져야 되는데 도지가 딱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매도세 못지않은 매수세가 생겼고 물러서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게 물러서지 않는데 도지가 뭐라 그랬어요? 고무줄이라 그랬잖아요. 쫙 당기는 거라 그랬습니다. 물러서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반등할 가능성이 있는 거죠. 이걸 하락 추세 때 생긴 도지스타 이렇게 얘기하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상승 추세 때 화이트가 큰 게 생겼으니까 강력한 매수의 힘이 생긴 거죠. 네. 근데 그러면 더 올라야 되는데 주가의 고점에서 도지가 딱 생겼어요. 매수와 매도가 팽팽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건 뭐예요? 신규 매도세가 출현했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거 매수세도 밀리지는 못하고 매도세는 나왔고 눈치만 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밀리게 되면 도지가 나오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 도지가 나오면 강력한 흐름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그랬으니까 손절매 여기서는 어떻게 여기 바이 시점이 어디죠? 도지 하나로 보면 여기죠. 이거 기억나세요? 여기가 바이고, 예, 여기가 스탑로스고, 예. 그러면 여기는 셀이 여기죠. 스탑. 그 다음에 여기가 그러니까 스탑로스니까 이제 바이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일반적인 도지의 타이밍이죠. 근데 도지스타는 강력한 매도세가 있기 때문에 이건 넘었을 때까지 봐야 됩니다. 네? 이 블랙을 넘었을 때까지 바이를 미뤄야 됩니다. 강력한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여기도 이 화이트가 무너질 때까지 매도 타임을 늦춰야 돼요. 도지가 이런 거 있죠. 여러분 지난번에 공부했을 때 고점에서 이렇게 나타나서 하락할 수도 있고 이렇게 왔다가 저점에서 나타나서 올라갈 수도 있다 했잖아요. 또 하나 뭐가 있어요? 중간에서 나타날 수도 있거든요. 이렇게 중간에서도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다음 캔들이 워낙 앞 캔들이 컸기 때문에 다음 캔들 나오는 걸 확인을 해야 돼요. 확인 절차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어려운 고비의 마지막입니다. 트위저 포메이션이라는 게 있습니다. 집게형 들어봤어요? 집게형이라고 들어봤습니까? 안 들어봤어요? 용하십니다. 안 들어보시고도 예, 지금까지 예, 저를 보시고, 자, 트위저스 포메이션이라는 건 집게형이라는 얘기인데 이게 뭐가 집게냐면 가위 있죠. 가위도 이렇게 맞잡히잖아요. 그 트위저스 포메이션은 고점과 저점을 일치시키는 형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트위저스 포메이션은 트위저스 탑, 트위저스 바텀 이렇게 해서 두 개가 있는데, 탑이라는 건 뭐냐면 고점에서 주가가 올라가다가 고가가 같아지는 거예요. 이런 형태가 되는 거죠. 네? 트위저스 탑은 이렇게 고가들이 같아지는 거예요. 고가가 같아진다는 얘기가 뭐예요? 저항이 강력한 저항 구간에 들어섰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트위저스 바텀은 이 탑이니까 고점이고 버텀은 저점이니까 저가가 일치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락 추세인데 저가가 일치되고 상승 추세인데 고가가 일치되는 거예요. 그럼 저게 무슨 의미예요? 여기가 지지선이고 여기가 저항선이라는 얘기죠. 그럼 저항선에서 우리가 해야 될 매매 패턴이 뭐라 그랬습니까? 매매 전략이 이게 저항선이면 주가가 올라오다가 올라오면 저항선이 돌파될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 그랬죠. 네, 돌파되면 이게 바이 시점이잖아요. 여기에 분명히 노이즈도 있다 그랬습니다. 그 또 이렇게 있으면 지지선이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갈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올라올 때까지 매수를 미뤄야 돼요. 여기도 이렇게 내려올 때까지 매도를 미뤄야 됩니다. 그건 아시죠? 그러면 저런 형태가 생겼을 때 고점과 저점이 잡혀 들어간다 이런 얘기예요. 특히 첫 번째 캔들이 이렇게 크게 나타나고 두 번째 트위저 탑이나 버텀이 잡히는 두 번째 캔들의 몸통이 작아지면 확률이 무지하게 높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첫 번째 캔들은 크게 나타나다가 두 번째 캔들의 몸통이 작아지면 왜 확률이 높을까요? 예, 사람의 심리들이 싹 없어진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어떤 형태로 나타나냐면 이런 형태가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배웠습니다. 하람이 크로스죠. 여기에 고점까지 일치되니까 반전의 확률이 높겠죠. 하람이 크로스에다가 트위저 탑까지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전의 확률이 높아지는 거겠죠. 그럼 여기도 자, 이게 뭐예요? 행잉맨. 예, 행잉맨의 탑까지 같아지는 거예요. 트위저 탑. 확률이 더 높아지는 거예요. 행잉맨일 때보다.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하람이죠. 하람인데 가뜩이나 반전의 가능성이 높은데 탑까지 같아지는 거예요. 그럼 반전이 더 확률이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죠. 보면 여러분 다크라우드 카바잖아요 이게. 근데 이게 다크라우드 카바인데 고점도 같아지는 거예요. 트위저 탑이자 다크라우드 카바 하락 확률이 더 커지는 거죠. 여기 뭐 아직 여러분들이 안 배우셨고 자 슈팅 스타인데 탑도 같아지는 거예요. 점점 상승보다는 하락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셔야 되고요. 자 이제 올라가는 거 보죠. 우리 기분 좋게 올라가는 것만 공부할 수도 있지만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자 저점 봅시다. 하람이 크로스죠. 하람이 크로스인데 저점도 같아져요. 그러니까 하람이 크로스보다 상승할 확률이 더 높다. 여기도 하람인데 저점도 같아지는 거고요. 여기 보면 해머잖아요. 해머이자 얘도 하람이에요. 예. 근데 저점까지 같아져요. 그러니까 반전 캔들이 3-4개씩 막 복합돼서 나타나면 그만큼 확률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도 인버티드 해머이자 트위저 버텀. 예? 그 다음에 호밍 피전이자 트위저 버텀. 그럼 여기는 뭐예요? 피어싱 라인이자 트위저 버텀. 이러니까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나타나니까 저런 걸수록 상승할 가능성이 무지하게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퀴즈로 가죠. 정신이 하나도 없죠. 이제 여러분들이 70% 배우신 겁니다. 이제 나머지 30% 더 배우면 여러분들 스스로가 시장을 판단하실 수 있을 거예요. 동량 분석으로. 자, 하람이하고 하람이 크로스의 차이점이 뭡니까? 스타냐 도지냐 차이점이죠. 그럼 하람이가 더 세요? 하람이 크로스가 더 세요? 네. 하람이 크로스가 나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사요. 준비를 해야 됩니다. 크게 움직일 거에 대한 대비를 하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자, 하락 추세의 하람이와 호밍 피존의 차이점이 뭘까요? 두 번째 캔들이 화이트냐 블랙이냐의 차이점이잖아요. 호밍 피존 생각 안 나세요? 자, 여러분 여기 호밍 피존이죠? 예.
요거는요 하람이에요. 뭐가 차이점이 있습니까? 두 번째 캔들의 색깔 차이죠. 그러면 하람이하고 호밍 피존하고 어느 게 더 세다 그랬어요? 하람이가 센 거예요. 그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보기에는 많이 넣으신 거예요. 예? 이제는 뭐가 더 센지 뭐가 덜 센지도 알고 어느 거 팔아야 될지 어느 거 사야 될지도 알잖아요. 이게 알아가면서 이제 우리가 겪어야 될 거고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뭐예요? 예, 손이 나가느냐 하는 것이. 눈은 매도인데 예. 매수하고 이런 거. 아래 그림 중에서 하람이 패턴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이거는 뭡니까 여러분? 호밍 피존이잖아요. 우리 방금 한 겁니다. 그죠? 방금 한 거예요. 호밍 피존. 얘는요? 하람이. 예. 이거 저 작은 캔들의 색깔은 의미 없다 그랬죠. 얘는요? 하여튼 위치 조금만 바꿔놓으면 막 헷갈리는 거예요 지금. 이게 뭐냐면 예, 동양은 여러분 제가 또 말씀드릴게요. 동양은 그림자보다 뭐요? 몸통. 그러면 3번이 두 번째 캔들이 첫 번째 캔들의 몸통에 갇혀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것도 하람이에요.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 하람이 형태를 보여주는 거예요. 얘는요. 얘도 하람이에요. 하람이. 얘도 원래 하람인데 우리가 좀 그나마 공부 좀 했으니까 이 더운 날에 호밍 피존으로 가보는 거죠. 네? 그러니까 하람이 캔들이 전형적인 것도 있지만 이렇게 구분을 확 한다는 거 다 하람이에요. 그럼 우리가 하람이 구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람이가 나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하람이가 서양에서는 뭐라고요? 훅 리버살이라 그랬죠. 훅 팍 이러면 복싱하다가 훅 이러면 옥 하고 쓰러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게 나올 때는 훅 리버살이 나올 때는 여러분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시장이 크게 움직입니다. 훅 리버살에다가 인사이드 돼. 인사이드니까 안에 갇혀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동양 서양이 같이 복합적으로 오는 거니까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한 타이밍이 되겠죠. 네? 중요한 타이밍이 된답니다. 그러니까 알아야 될 부분이에요. 저 부분이. 나중에 여러분들 집에서 복습 많이 하세요. 아까 저 이렇게 보여드렸잖아요. 복습하는 데 가서 복습하세요. 상승 추세에서 하람이 캔들이 나타났다면 자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주가가 오르다가 하람이 캔들이 나타났어요. 블랙.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1. 즉시 추가 매수한다. 2번 다음 캔들을 확인한다. 네. 다음 캔들을 봐야죠. 세 번째가 자 첫 번째 캔들이 뭐요? 심리. 두 번째 캔들이 예고. 세 번째 캔들은요. 그러니까 아직 타이밍이 안 됐으니까 확인해야죠. 예. 자 강력한 매도 신호로 판단하고 즉시 매도한다. 이거 예? 예. 뭐 그럴 수도 있죠. 네. 근데 절대 우리가 이제 공부했으니까 절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4번이 그냥 쳐다보며 두려워한다. 예? 예, 이거 보고 야 팔지는 못하고 막 예? 뭐 그럴 수 있어요. 예, 우리가 왜냐하면 심리상으로 충분히 가능한 얘기예요. 자, 트위저 탑에 여러분들이 뭔지 아시죠? 집경이 고점이 같아지는 거. 트위저 탑이 되려면 조건이 뭐가 돼야 될까? 1번 고점의 일치. 예, 이게 답이겠죠? 탑이니까 몸통의 일치. 예, 이거는 사실 공부하는 사람을 우습게 생각하는 거지, 그죠? 예, 몸통의 절반의 일치, 예, 이러고 아니고 저점의 일치, 모두 다 아니고 트위저 탑이니까 고점만 일치되면 되는 거예요. 자, 주봉에서 이거 나왔으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리죠. 우리가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거 공부 처음 하시면서 이제 주봉과 일봉과 월봉의 중요성을 아셨죠. 월봉에서 월봉하고 주봉하고 일봉이 생겼어요. 월봉에서 트위저 탑이 생겼습니다. 주봉에서 트위저 탑이 또 생겼어요. 일봉에서도 트위저 탑이 생겼어요. 어디에 생긴 트위저 탑이 중요한 신호일까요?
이쪽에 있죠. 월봉에서 이런 반전 신호가 생기면 중장기적으로 영향을 준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예? 분봉이 아닙니다. 예. 근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분봉을 더 신경 쓰잖아요. 자, 그러면 주봉에서 트위저 탑을 위한 조건은 이번 주 고점이 지난주 고점과 일치돼야 되는 건 당연한 거고, 나머지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한 거죠. 아시겠죠, 이거? 네. 모르면 반복해야 됩니다. 자, 어디서 많이 보던 거죠? 네? 이거 참, 여러분, 이거 제가 지금 오늘 안 할 수도 있는데, 이걸 왜 여러분들한테 자꾸 보여드리냐면, 이런 그림을 보는 게, 예, 자꾸 이걸 눈에 익혀놔야 돼요. 익혀놔야지. 제가 여러분 예전에 얘기했잖아요. 여러분들이 보고, 예? 이게 무슨 캔들이었는데? 이러다가 HTS 가서 뭐더라 하고 이렇게 노트 열고 이거 보다 보면 캔들 바뀌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계속해서 눈에 익혀야 돼요. 자, 첫 번째, 자, 보죠. 이게 뭡니까? 예시를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보면 답이 있는데, 요거 갖고 고르는 거예요. 답이 아니고. 고르는 건데, 얘가 뭘까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녹화방송도 보시면서 이제 공부를 하세요. 저랑 같이 풀어나가겠습니다. 자, 1번이 뭐예요? 상승 추세이고, 블랙이니까 베어리 싱글핑. 세일 시점이 어딘지 아시죠? 매도 시점이 두 개의 캔들이니까 예고. 예. 자, 요거는 뭐예요? 하람이? 예. 요거는 뭐예요? 예. 요거는 뭐예요? 좀 길면 어렵죠, 하여튼. 예. 다 크라우드 커버입니다. 흑운형. 예. 이제 그 하늘에 먹구름이 낀 겁니다. 고점에서 검은 거 나오면 비 이제 확 오는 거예요. 자, 요거는 뭘까요? 하락 추세 때, 예, 블리싱 걸핑. 바이 시점이 어딘지 아시죠? 예, 저 요거는 뭘까요? 이제 헷갈립니다. 요게 뭐냐면 트위저 버텀이자 인버티드 해머인 거예요. 더 강하겠죠? 반전 신호가 두 개가 있는 겁니다. 자, 요거는 뭘까요? 피어싱 라인이죠? 예, 피어싱 라인. 요거는 뭘까요? 예, 요게 트위저 탑이자 행잉맨이에요. 높은 거고. 자, 하나만, 두 개만 더 하죠? 여기 뭘까요? 불리시 카운터 어택 라인이죠. 요거는 베어리시 카운터 어택 라인. 이걸 여러분들이 이거 방송에 보시면, 이거 와우, 여기 TV에 방송에, 한국경제TV에 방송에 보시면 요거 파일 있죠? 다운받으셔서 요걸 프린트해서 오려가지고 밑에다 쓰세요. 그러면서 친구 만날 때나 화장실 갔을 때나 어디 갔을 때나 이 패턴을 눈에 익히십시오. 분명히 여러분들한테 도움될 거예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엔 캔들 3개짜리로 넘어가니까 1개, 2개짜리 여러분들 반복해서 공부하고 오셔야 됩니다. 예,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